너 왜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거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여기 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이 친구의 반응에 몹시 놀라고 있는데요. 그녀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제인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취업을 했다는 친구 메리의 소식에 걱정이 되어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의 편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간 메리는 그곳 생활이 불편하지도 않은지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저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인 제가 직접 메리를 만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있는 메리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실행력이 뛰어난 친구였는데 전공인 교육학 성적도 좋았지만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잘 구사할 정도로 혼자서도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던 열정적인 아이였답니다. 저는 그런 메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늘 있었지만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여 포기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메리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의 노래라면서 들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요즘 인기 많은 아이돌의 노래를 들려줄 줄 알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였어요.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였고 달콤하고 서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가사를 알지도 못한 저였지만 분명 애절하고 감동적인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가수는 한국의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던 엄청 유명한 가수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K-팝에 관심이 없던 저만 몰랐지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목소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멋진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메리는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친구였답니다. K-팝을 들으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해 어느 정도 한국어를 쓰고 말하는 수준도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자기는 나중에 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한국을 가더라고요. 역시 실행력 갑이었던 메리는 한다면 하는 아이였어요.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전공을 살려 취업 준비를 할 거라고 했죠. 그렇게 2년 정도를 한국에서 지내고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메리가 한국에 가고 한동안은 시차가 차이가 많이 나도 시간을 정해서 통화도 자주 했었지만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통화도 뜸해지고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저는 방학이 다가오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 타지에서 지내는 메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취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회사에 잘 다니고는 있는지 한국에서 별일은 없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화로는 잘 지낸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메리의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셔서 딸을 만나러 가는 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리를 보러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사실은 친구를 한국에서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의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는 게 더 좋을 거고 분명히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편할 거니까요. 친구의 휴가 기간에 맞춰서 한국으로 갈 날짜를 정하고 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메리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미국에 있었을 때와는 너무 다른 외모였는데요. 언제나 공부만 하던 안경 끼고 꾸미지 않은 모범생의 모습이었는데 한국에서 본 메리의 모습은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피부도 훨씬 좋아지고 패션 감각도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지만 예뻐진 모습에 살짝 질투도 났어요. 메리는 5일간의 휴가를 저와 보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저 역시 너무 기뻤죠. 우리는 메리가 살고 있는 홍대 앞 오피스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걸으면서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는데 그녀의 이뻐진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메리, 왜 이렇게 이뻐진 거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 한국 화장품을 쓰고 나서 피부가 좋아진 것 같긴 해. 한국에서는 피부 트러블도 안 나고 순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팔거든. 한국산 화장품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사용해보니까 좋은 건 물론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아. 종류도 엄청 많아서 결정장애에 걸리기도 한다니깐. 저는 길을 가면서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진짜 다들 피부가 어쩜 그렇게 뽀얗고 좋던지 부럽더라고요. 메리는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요.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의 지하철과는 많이 다를 거라면서 엄청 기대를 심어주더라고요. 지하철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을 했던 저는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두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승강장이 엄청 밝고 깨끗했으며 스크린도어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였죠. 어두컴컴한 뉴욕의 지하철 승강장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어요. 몇 년 전에 뉴욕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고양이만한 쥐가 지하철 안에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된 적도 있답니다. 생활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빈대가 발견된 적도 있으니 더 이상 말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예상이 가시죠? 전염병 유행일 때 잠시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하는 듯 하다가 요즘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왔어요. 노숙자의 생활 공간이 되기도 하는 지하철역은 오줌 냄새와 쩐내가 항상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모든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 모든 역에 화장실이 다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 지하철역의 화장실의 부재는 범죄와 노숙자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뉴욕의 지하철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여전히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뉴욕시도 엄청난 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새로 생긴 승강장들은 한국처럼 깨끗한 시설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없답니다. 최근 선로로 사람을 밀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면서 안전차단막을 설치한다는 뉴욕시의 발표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노란 철조망 차단막 설치에 지나친 것을 보자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스크린도어 설치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한국 지하철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나서도 깨끗한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메리에게 물었어요. 항상 이렇게 깨끗한 건 아닐 텐데 오늘은 청소를 해서 그런 거지. 메리는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며 말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항상 이렇게 깨끗해. 출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걸 빼면 한국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난 너무 즐거워. 그리고 무료로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면 언제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 정말 그게 사실이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저는 메리의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들으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 임산부의 자리도 핑크색으로 표시해둔 자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도 낯선 모습이었는데요. 그럴만하다고 느낀 게 저도 핸드폰을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사용해보니 미국에서 사용하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고 끊기지도 않더라고요. 지하철 노선도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해서 메리에게 물어보니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 핸드폰의 앱의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다 알 수가 있다면서 그러더군요. 메리는 미리 저에게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만 있으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환승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어디든 갈 수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이 카드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홍대 앞에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약자를 배려한 모습이 곳곳에 보이더군요. 우리는 걸어서 메리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어두워지는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수많은 식당과 카페, 상점들이 있었죠.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자 저의 배꼽 시계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던 저는 메리에게 일단 밥을 먹고 오피스텔로 들어가자고 말을 했어요. 메리는 저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여주겠다며 닭볶음탕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맛있는 닭 요리라고 했는데 매운 걸 좋아하는 제 입맛에 딱 맞을 거라는 말을 해주었죠. 미국에서 흔히 먹던 닭 요리와는 다를 거라며 기대를 한껏 하게 만들었는데요. 식당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엄지척 닭볶음탕이었는데 엄지척이 무슨 말이냐고 메리에게 물어보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말뜻까지 알고 나니 더욱 기대가 됐는데요. 닭볶음탕은 매운맛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이 있었어요. 우리는 매운맛을 선택해서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직원분이 여러 가지 밑반찬을 세팅해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르라는 말과 함께요. 한국은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을 여러 번 달라고 해도 무료로 다 준다면서요? 정말 인심 좋은 한국에 반할 수밖에 없네요. 조금 기다리니 큰 냄비에 빨간 양념과 채소와 함께 버무려진 닭이 나왔고 가스버너에 불을 켜고 끓으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닭볶음탕이 끓으면서 풍기는 냄새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맛있는 냄새였는데요. 미국에서 먹던 닭고기 수프와는 차원이 다른 냄새였죠. 메리가 이제 먹어도 되겠다면서 접시에 닭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저는 바로 그 닭다리를 베어 물고 처음 보는 맛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닭의 풍미도 느껴지는 것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 이름처럼 바로 엄지척을 날렸죠. 메리는 공깃밥을 하나만 시켰는데 나중에 닭을 다 먹고 양념에 밥을 볶아 먹으면 맛있다면서 일단 흰쌀밥은 맛만 보라는 거였어요. 쌀밥에 닭볶음탕 양념을 넣고 비벼 먹으니 정말 맛있었는데 감자와 양파는 꿀맛이었죠. 그리고 동치미라고 하는 물김치가 닭볶음탕과 찰떡궁합이더라고요. 무와 잔파만 들어있던 동치미는 재료는 별로 든 게 없는데 시원하고 달큰한 맛이 나는 게 매운 음식과 먹으니 정말 맛이 좋더군요. 한국의 김치는 빨간 배추김치만 생각했었는데 동치미를 먹고 김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는 김치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맛있는 동치미를 먹고 나니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배워서 미국에서 만들어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한국에는 어떤 닭 요리가 있는지 메리에게 물어봤어요. 사실 나도 한국의 닭 요리를 다 알지는 못해. 왜냐하면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닭 요리만 해도 10가지가 넘으니까. 내가 먹어본 것 중 맛있었던 걸 말해줄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한국의 양념치킨이야. 양념의 종류도 많고 치킨 브랜드마다 유명한 양념들이 있어서 고르려면 엄청 힘들어. 그리고 네가 놀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 뼈 없는 닭발을 처음 먹었는데 매운 소스를 발라 숯불에 구운 건데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뭐라고? 뼈 없는 닭발. 저는 닭발을 먹는다는 것에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닭발은 육수용으로 사용을 하지 닭발 자체는 잘 먹지 않거든요. 메리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닭발도 맛을 보여주겠다면서 약속까지 했는데 제가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며칠 후 배달로 시킨 뼈 없는 닭발을 맛본 후 그 다음날 또 주문해서 먹을 정도로 저는 닭발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닭볶음탕의 양념에 김과 날치알이 들어간 볶음밥까지 다 먹고 나니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허겁지겁 밥을 먹은 탓에 밤에 잠을 잘 자려면 소화제를 미리 준비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국에 가자고 하니 메리는 오피스텔 1층에 편의점이 있으니 거기서 소화제를 사면 된다고 약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정말 편의점에는 소화제와 감기약 등 구매 가능한 약들이 있었고 작은 마트처럼 온갖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더군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에 아프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길에는 사람이 많았고 오히려 낮보다도 밤이 되니 조명 때문에 굉장히 밝더라고요. 메리의 말로는 홍대거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도 소매치기나 범죄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메리도 처음에는 한국이 휴전 중인 나라라서 치안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을 것 같다면서 한국의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메리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순간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보안도 아주 철저하더군요. 메리의 집안에는 최신식의 가전제품과 깔끔한 가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산 것들은 거의 없다고 했죠. 메리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고 깨끗한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메리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자는 설득을 해볼 참이었는데 제가 오늘 한국에서 겪은 것만으로도 메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못 꺼냈습니다. 저 같아도 계속 한국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메리에게 내일 먹을 음식과 간식거리를 사러 마트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좀 전에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을 했다면서 내일 새벽이면 도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24시간도 되지 않아 집 앞에 배송을 해준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메리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트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몰이 많이 있어서 굳이 나가서 무겁게 장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편리함과 빠름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라임이 틀림없어요. 이런 일이 일상이라니 저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 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는 걱정스런 마음뿐이었는데 한국에서 잘 지내는 메리의 일상을 보니 이제는 부러운 마음뿐이네요. 메리는 저에게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 한국에서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엔 저도 그냥 웃어넘겼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요즘에는 한국에서 지낸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생기고 있답니다. 장담하건대 한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저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미국의 대학원생 제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아서 그런 거겠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